챕터 2. 어떻게 하면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월요일 출근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의 비밀. 이 세계적인 육상 대회에는 흑인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수영 대회에는 백인이 대다수다. 왜일까? 이 사회적 혹은 경제적 차별 때문에 흑인이 백인에 비해 수영 종목에 참가할 기회 자체가 적어서라는 해석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흑인은 근육과 뼈의 밀도가 높아 물속에서 부력이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영에 불리하다고 한다. 대신 신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잘 형성되어 육상에서는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탁월함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가 어떤 일에 몰두하느냐는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레임 메슬로가 말하는 인간의 5단계 욕구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이다.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존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5단계로 분류했다. 직업은 우리가 가진 욕구의 모든 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일이다. 공자는 사람마다 각자 장점이 있으니 그 장점을 취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했다.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일을 잘 해낼 수도 또 있다는 뜻도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 또 않다. 우리 회사 직원, 우리 회사 직원 채용 면접 때 어떤 업무를 원하느냐는 물으면 무엇이든 좋다고 하거나 맡겨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선뜻 뽑지 않는다. 무조건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말은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취업을 하고 싶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은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면 할 일이 없다. 이 3살 때 왼쪽 팔 일부를 잃은 김인탁 씨는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에 1년간 강서구 지원 보육원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을 가르쳤다. 학습 능력이 초등학교 6학년생 정도인 그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 나는 학생들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사의 길을 택했다. 놀라운 건 이왕 가르칠 거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싶어서 체육교사를 택한 일이다. 편입시험에, 편입시험에 장애인 전형이 따로 없어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경쟁하여 2007년 고려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했다. 2010년 교생 실습 때에는 배구를 가르쳐야 하는데 한팔로는 시범을 보일 수가 없어 유인물과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자신이 한팔로 공을 던진 후 학생들이 오버핸드 토스하는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2011년 3월 1일 정식으로 학생들 앞에 선 김희탁 씨에게 서울시 교육청이 보조교사를 붙여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특이한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학생들이 자신을 평범하게 받아들여서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학이 좋은지 영어가 좋은지를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다. 먼저 자신이 공부를 좋아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공부를 좋아하면 어느 과목을 공부하든 기본적으로 행복하다. 풀리지 않는 문제에 도전에 힘겨워도 목표 달성이 조금 더뎌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하기에 앞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 말이 쉽지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이런 건 정말 싫다를 정리해서 뒤집어 보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나는 반복되는 동작, 계산, 영업, 엉킨 실을 풀거나 작은 것에 뭘 붙이는 일을 잘 못하고 싫어한다. 그런 일은 거의 고문에 가깝다. 그러니 운동선수나 디자이너, 장사 등은 하고 싶어도 못했을 것이다. 만약 했다고 해도 잘하지 못했을 테고 행복하게 살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변화, 생각, 사람들과의 대화 등이다. 감사하게도 내 직업은 그 요소들을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다. 변화를 좋아하는 성향을 감안하면 한 학교에 교편을 잡는 것보다 매번 다른 업종의 회사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참 행운하다. 영업을 잘하는 후배 하나를 어디를 가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다. 사무실에 있는 날에는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와야 한다. 발로 뛰어야 하는 영업에 잘 맞는 성향 덕분에 실적도 날로 향상된다. 그가 이름만으로 회사를 선택하여 재무팀이나 관리팀에서 일했다면 그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 같다.
어떤 일을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철수 교수가 골프채를 휘두르고 최경주 선수가 컴퓨터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문제는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말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후 차선책을 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박성민 씨는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성적이 따라주지 않았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 의대 6학년 학비는 꿈도 못 꿀 상황이었다. 사무직과 경찰직을 놓고 고민했던 그는 결국 경찰직을 택했고 지금은 의사 못지않게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직업을 택한다면 그 안에서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인 평가를 의식하기 이전에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직업을 택해야 한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펜실베니아의 대학교의 마틴 셀러그만 교수는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2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강점은 크게 용기, 절제, 지혜와 지식, 정의로움, 인간미와 사랑, 그리고 초월성의 6개로 분류된다. 용기, 절제, 지혜와 지식, 정의로움, 인간미와 사랑, 초월성. 셀리그먼 교수는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자신의 강점 3가지에서 5가지를 일상에서 자주 발휘하고 긍정적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강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직업을 택하고 직장에서 강점을 마음껏 발휘하는 나날이 이어진다면 직장은 나그넬 것이다. 어느 일요일 저녁에 있었던 가족들 모임에서 어느 광고인이 일요일이면 월요일 출근이 기다려져서 설렌다고 말했다. 그의 아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나는 그게 말이 되나며 웃어넘기며 별로 믿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는 자신의 강점이 잘 발휘되는 일을 하고 있기에 회사에 신나는 일들이 많은가 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것. 그렇게 회사를 신나게 다닌다는 것. 직장인에게 그보다 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셀리그먼 교수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으로는 잘해봤자 평균적인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강점 살리기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직장생활 등 인생의 중요한 요소에 어려움을 주는 약점은 보완하려는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모든 과목을 보충하는 데 매달리기도 했지만 인생에서 자신의 약점을 모두 보완하려 들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커녕 고달프기만 하다. 그러나 강점을 살리는 방식과 비슷하게 약점 역시 둘에서 3가지 정도를 찾아 일상이나 업무에서 조금씩 개선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삶은 어차피 미숙한 자신의 모습을 매만지면서 사람과 세상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여정이다. 인내심 없고 겸손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않던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성취이고 행복이다.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긍정 심리학에서 의미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의 한 가지가 더해진다. 대표 강점을 발휘하되 그것을 능력과 선을 촉진시키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자신의 능력을 촉진시키며 스스로 발전하고 선택한 직업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면 무슨 일을 하든 최고 아닌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강점을 발휘하며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연봉이 얼마든지 남이 뭐라든지 참으로 뿌듯하고 근사한 직업이다.